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3 대선까지 이제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고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 SK 하이닉스 현장을 찾아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행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선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뛰셨던 분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마이TV 박정호 스팟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처음 불러주셨는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마이TV 네. 우리 시청자, 우리 독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 경선 기간 동안은 공보단장 맡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뭐 언론 매체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경선 뭐 90% 육박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끝났습니다. 예. 좀 소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90% 전후에 그런 득표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끝났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극 지배 체제의 완성, 뭐 대관식,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이기도 해서 이런 득표를 기록한 점도 있겠죠. 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내란의 종식, 또 이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무너진 민생, 그다음에 세계의 선진국에서 어느덧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종합적인 대한민국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이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의 위기 의식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90%의 득표를 기록하게 한 것이지, 네. 민주당 일극 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지금 필요한 상황과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는 그러한 국민과 당원들의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대가 이재명을 원하고 있고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당심과 또 민심. 뭐 공이 90%뭐 당심은 넘었고 그다음에 민심은 89점 몇몇 %. 정말 훌륭한 90%까지. 앵커십니다. 예.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 앵커가 없어요. 처음입니다. 제가 많은 데 나갔는데 예. 지금 해주신 대로 저는 이 공보 단장으로서 이 선거 결과에 딱 주목한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번 후보 선출 그 특별 당규에 보면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 제외 국민 네. 이렇게 된, 쉽게 말하면 당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50%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00만 명의 안심번호를 제출받아 가지고 이 100만 명, 여기에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이 포함된 이 일반 이제 국민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50% 이걸 합산한 것인데, 당원들, 권리당원의 당심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 당심과 이 일반 민심이 포함된 이 국민 선거인단 50%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저는 관전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어떤 우리 권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심은 90.40%의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말씀드린 50% 일반 네. 무당층이 포함된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89.21%를 얻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앞에 진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네. 준비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대 상황이 빨리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눈 떠보니 어느덧 후진국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일치된 견해가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훌륭한 앵커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근데 저희 어제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수락연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댓글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예, 눈물 예. 난다 이런 예. 반응도 있었고, 뭐 이제 보수 농객이라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도 뭐 흠잡을 데가 없다. 네네네. 사실 증오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지는 아니면 또 평가할 만한 그런 연설이었다는 그런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있었는데요. 2주간 이제 경선을 권역별 경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토일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엊그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강원 제주 수도권의 경선에서 연설이 네 번째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네 번째 연설, 그러니까 수락 연설 전에 앞서서 있었던 연설이죠. 예. 근데 이 네 번째 연설이 앞서 있었던 충청권, 영남권, 뭐 호남권의 세 번의 연설에 비해서 이 수도권의 연설이 뭔가 굉장히 막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도 제가 소름이 이렇게 막 돋는 게 느껴지는 실제로 예. 그런데 그래서 네 번째 연설 너무 감동적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그 국회의원들, 예. 지역위원장들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좋은데라고 막 서로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락연설, 이 수락연설은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도 봅니다만 네. 수락연설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들어갔다. 제일 희망이 뭐 열 몇 번 들어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정규재 씨가 그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 없는 단어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네. 타도, 윤석열, 국민의힘 이게 그러니까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정치 탄압을 당한 후에 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선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 이 내란 일으킨 잘못이다.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합과 희망, 미래 뭐 이런 말로 희망적인 말로 가득 채운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느 부분이 수락연설이 가장 감명 깊었냐라고 어떤 부분입니까? 물어보면 맨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물으시겠지만 이제 당선 후보로 되고 나서 첫날의 행보가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역대 이승만, 박정희 전 참배죠. 대통령을 포함한 예. 역대 대통령을 묘소를 다 참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DJP 연합의 상징인 박태준 박태준. 씨 묘소로 네. 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아마 아주 열렬한 당원들은 뭐야 실망했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날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네. 제가 이런 통합의 행보를 가게 될 텐데 설사 제 행보에 의심이 가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보를 하는지, 네.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예고편을 마지막에 그렇게 믿는다는 말로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가장 감동했는데 아마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말은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와 같은 말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의 이재명 후보의 연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들었던 분들 아니면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사실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자면은 민주당 경선 과정 뭐 이게 바로 네거티브 없는 정반 정책과 비전 대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오마이 TV 주최로 또 후보들의 토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 사회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게 토론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을 보면서도 뭐 국민들 또 당원들이 아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정말 그 정책적인 대결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품격 있는 토론이었죠.
충분하게 이 시대적 가치가 무엇이고 국민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 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무너진 민생으로 얼마나 힘이 드신지를 정치인이라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설사 하고 싶어도 그런 국민의 고통 앞에 어떻게 정치의 용어를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치인이 자세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수락연설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공보 단장인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예. 민주당의 경선이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거다라고 그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비난도 했죠.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진 이 상황에서 흥행에 실패할 거다.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뭐 어대명이니 네. 부대명이니 하는 이 조롱 섞인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저 오합지졸, 지리멸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선을 흥행시켜 줬잖아요. 기승 전 이재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그냥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잘 되라고 계속 이재명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토론은 품격 있고 정책적이었고 걱정했던 흥행은 네. 국민의힘이 흥행을 시켜주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이재명 후보 얘기를 계속 해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또 신문 만평이잖아요. 네. 한 컷 그림을 하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이재명 하니까 국민들이 귀에서 이재명 소리에 피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예. 그래요.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는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예, 해보도록 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통합 키워드 14번을 언급하면서 어제 행보도 통합을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 얘기도 계속 해왔고 어제도 보면은 SK 하이닉스 방문하면서 성장에 대한 또 방점을 찍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 민생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네. 내세운 이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K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K 이니셔티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뭐 세계 선도 국가, 뭐 주도 국가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우리는 K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국회 담장 안으로 넘겨서 빨리 가서 이 네. 계엄을 해제 의결하라고 넘겨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근 10년간 학문적으로는 실제 미국인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빨리 본질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 회복 탄력성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네. 이번에 비록 정말 어이없게 불법 비상 계엄이 일어난 것은 어이없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세계인들은 한국인의 그런 민주주의 저력을 지켜보고 있었고 믿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평가의 등급이나 이런 네.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아하.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의 힘으로 성숙된 국민의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세계의 민주주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럼요. 그것이 가장 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K컬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 지구의 미래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AI라고 하는 이것도 후보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AI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동안 우리가 못했어 이거를 세계는 막 앞서 뛰어가는데 R&D 예산이 삭감되고 난리 삭감되고요. 났었죠. 뒤처졌죠. 그러나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작해도 반드시 따라잡고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
이런 모든 분야들이 뒤처졌는데 3년 동안 이 부분을 빨리 따라잡고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거대한 문명사적 흐름을 빨리 추월할 수 있는 이 자신 있는 분야, 이 분야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 분야를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장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되고 그것을 통한 성장을 통해서 소위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넘어가는 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첫날 현충원 참배 등의 정치적 행보를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성장을 상징하는 그 반도체 예. 공장을 방문한 것이죠. 그래 그곳에서도 지난번 여야 협상이 안 돼서 불발됐던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혹시 반기업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잘못 형성되어 왔던 이미지를 어제 완전히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네. 분명하게 어제 발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시대 정신이 뭔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 시대 정신 이것과 이재명 후보의 행보 이재명 후보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과 그런 보여주고 있는 길 이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께서는. 그럼요. 국민은 위대하십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정치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온통 세상이 다 무너져서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줄기 빛처럼 국민만 믿으면 된다라는 네. 말씀하셨어요. 국민보다 반걸음 뒤처지지 말고 국민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네.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믿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이 왜 위대하다는 말씀하셨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가를 그런 위대한 국민이 주인이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질문하신 대로 누가 이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방법을 가장 잘 제시하는가를 우리 국민은 잘 보고 계시다라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감이다라고 국민이 이미 보시기 때문에 아까 앞서 제일 먼저 질문에서 우리가 토론했던 당신과 민심의 당신과 민심의 일치가 그렇네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뭐 양자 대결도 그렇고 삼자 대결도 그렇고 아니면 전체로 봐도 그렇고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도 여론이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겠네요, 의원님께서. 하여튼 그 캠프에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긴장의 끈입니다. 긴장의 끈.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30여일 좀 넘게 남았는데 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분명한 것은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고 내란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니 지금 마지막에는 이 공공기관장의 인사마저 지금 알박기를 지금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현재의 정부에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내란 세력의 알박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대한민국이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네. 이런 것들을 방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가 민주당이 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처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국민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네.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한 게 헌재법 개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권한대행 직무범위 제한에서 하는 거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 헌법 얘기를 한덕수 대행이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뭐 예상됐던 수순이긴 하지만은 또 거부권 그것도 헌법 얘기하면서 거부권 행사한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 위반은 밥 먹듯이 한 사람 아닙니까? 애초에 우리 국민이 이 윤석열의 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국정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이었지만 네. 이번에는 온 국민이 12월 3일 그 밤을 내란의 밤을 생중계로 다 지켜봤어요. 근데 이걸 시간이 오래 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4월 4일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국민은 너무너무 불안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불면증이 생겨서 밤잠을 못 아유, 이루는 분이 생겼어요. 내란성 질병 너무 그런데 심각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 이 한덕수 대행이 24년 12월 26일인가요? 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목 3명의 헌법재판관 네. 임명을 종국적으로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헌법재판소를 완성체로 안 만드는 것이죠. 네. 이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면서 그것을 불안전 상태로 놔뒀기 때문에 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중요하고 헌법재판소가 5대 3이니 어쩌니 하면서 국민이 분노와 불안의 밤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 4월 4일까지 끌었던 이 대한민국 혼란의 이 기간은 한덕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직무에 복귀시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위헌임을 분명히 했어요. 네. 위헌, 헌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1호 최고 공직자를 직무에 복귀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말은 그러나 와서 탄핵시켜버리면 네. 국정의 혼란이 있을까 봐 그걸 염려하여 헌법을 위반했으나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뻔뻔하게 자기가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은 현격한 역할과 힘의 권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럼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럼요. 예. 그런데 자기가 뭔데 지금 이런 것을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의결한 이런 법을 가지고 본인이 퇴임을 하루 앞둔 내 이틀 앞둔 하는 시점에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요? 그러므로 한덕수는 내란 대행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대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네.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한덕수 그렇다고 대행의. 봐야죠. 사실상 그래 보입니다. 어제 뭐 이 참모 사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월 1일 출마설 뭐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100% 출마는 기정사실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불법 사전 관권 선거 운동을 한 범죄자입니다. 관권 선거 그렇습니다. 범죄자다. 이미 예. 이제 그 비서실장인 하는 사람이 사직서를 어젠가 어제 오늘 냈다고 하잖아요. 예, 사의 표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행보 그걸 보면 비서실장과 그 있는 총리실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는 걸 보면 네. 이제 사퇴하고 출마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행보는 뭐냐면 네. 총리실에 자기 부하 공직자들을 시켜서 이제 선거 출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지금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뜬금없는 일정들이 많았는데 지역 이것은- 일정이 예,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관권 선거 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네. 현재 총리실에 있는 비서실장들을 포함한 자기 직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했다면 분명하게 사전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따져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폭망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어요.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예.
총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출마한다고요? 경제가 폭망했어요. 25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4개월 연속 제로 성장이에요. 네.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폭망이죠. 수치를 대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민생의 체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폐업한 분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경제 폭망 그리고 사회적 참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 당시 이번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어쨌든 폭망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가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예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오늘 뭐 오후에 경선 결과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과반 득표자 없기 때문에 아마 5월 3일까지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을 마이너리그 뭐 예선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 후보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쓰럽죠. 그리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려면 적어도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뽑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의 행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격화시켜서 어제 우리 저 동남아시아 네. 어디 무슨 몇 조 예선으로 격화시킨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아하. 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예.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단일화할지는 모르지만 네. 아니 한덕수가 뭐라고 내란 대행이고 한덕수가 경제 뭐라고. 폭망의 주역이고 이런 사람을 어.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 안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려오는데 네. 아니 외부에서 데려온 윤석열의 폭망 과정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까?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이 높은 민주주의 민도를 가진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후보까지 그 온갖 그 정치적 역경을 견디면서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면서 국민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이런 어떤 서사와 스토리와 감동이 됐든 분노가 됐든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떴다방도 아니고 와서 윤석열처럼 금방 데려다가 시켰더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가 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나 거기서 뽑힌 최종 한 사람이 한덕수와 무슨 또 단일화를 한다? 또 단일화. 이거는 분선한다. 정당 역사상 있었던 안 된 일이고 아마 평론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자신은 빅텐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뭉치자란 얘기를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앵커께서도 예. 이런 선거 때만 되면 특히 대선 때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제 3지대 예. 그다음에 빅텐트론이죠. 텐트를 이렇게 많이 치는지. 그런데 그게 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빅텐트 결과적으로 힘이 부족하니까 다 모여보자라고 네. 하는데 이 빅텐트는 성공한 적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빈텐트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빈텐트로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네. 결과적으로 후보 간 연합을 통해서 뭘 하는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DJP 연합으로 불리한 세를 극복하고 집권을 했다든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통해서 네. 뭔가 집권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국민의 이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그 당시는 예. 정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뭐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결단을 통해 단일화를 했다든가 설사 후보 선출이 끝난 뒤에 밖에 인사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밖에 인사의 지지율이 적어도 이 당 후보의 지지율을 막 능가할 정도로 3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엄청난 구심점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와 연합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만고만한 요만한 예. 가늘고 작은 회초리 같은 이런 기둥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여기다 빅 텐트를 치면 이게 텐트가 쳐지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리고 첫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예,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네. 오늘 그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사설과 논조가 전부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명분 없답니다. 명분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뭐 반대한다거나 그다음에 네. 뭐 그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아하. 우리 오마이 TV도 예. 방송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수치를 이용할 때는 이걸 밝혀야 되죠. 네, 뭐 이제 밝히는 게 좋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뭐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심의위원회 뭐 홈페이지를 그걸 보시면 홈페이지를 됩니다.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 한덕수 씨가 출마하는 것과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2배 차이가 일관된 여론의 차이예요. 여론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여론을 보고 있는 언론도 예. 보수지 진보지 이런 거 다 따질 것 없이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한덕수를 향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빈텐트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이낙연 전 총리도 연휴 지난 다음에 뭐 합류를 한다. 그래서 한덕수 이낙연이 동반 추격한다. 대선판이 요동친다. 이런 언론 헤드라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대망론으로 이재명의 맞불을 놓겠다. 뭐 이런 헤드라인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패널 한 분이 네. 어제 저랑 토론을 하는데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끌. 예, 영혼까지 이제 빅텐트론에 대해서 그게 빈텐트가 될 거다라고 제가 그랬더니. 반박을 하니까 예. 수긍을 하시면서 아하. 지금 우리는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절박하면 알겠다 처지는 알겠는데 영혼이라고 해서 아무 영혼이나 끌어모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예? 영혼도 있는 영혼을 끌어모아야지 텅 빈 영혼 끌어모아서 그게 모아지겠냐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국민의 네. 어떤 정서와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지 네. 별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주장을 하면 이준석 이준석 후보님의 후보, 예. 행보입니다. 어차피 이번 흐름은 제가 뭐 민주당이 다 된 것처럼 한다거나 자만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까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만 전국이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자 어차피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저들도 인정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을 네. 아마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음에 희망이 없어요. 그 중에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네.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정도? 그 정도는 그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빅텐트가 쳐지겠냐, 영끌이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번에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 아니 거기에 뭐하러 가서 내가 저 기둥이 돼줍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크든 작든 그 이재명 이후를 대비한 내 정치를 할 것이다. 이준석 정치, 한동훈 정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 빅텐트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영끌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합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도 네. 앞으로 정치를 할 거라면 네, 거기서 내가 이제 기둥의 예. 하나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내 정치를 보여주다가 질 땐 지더라도 네. 그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필요가 이번에 없다. 내가 비록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네. 내가 이번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님이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자기 정치를 분명하게 이번 전국에서 이재명의 대세론 속에서 네. 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영끌이나 빅텐트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거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네요. 뭐 정치를 오래 해 오셨으니까 그런 정치인의 이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빅텐트를 치는데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 아마 이제 2명이 이제 결선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아마 오전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오후에 오후입니까? 발표가 되는데 아, 예, 예. 저희가 또 생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아, 하게 예, 될 예, 텐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거 뭐 들어보세요. 저는 예. 어쨌든 개인적인 당연론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국민의힘이지만 최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야당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화가 통하고 함께 협력해서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새의 두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뭐 카운터 파트너의 이 정당이 야당이 필요한 것이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자 그랬을 때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건전한 정당으로 진짜 보수 정당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극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바람은 네. 적어도 기본 첫째 조건이 윤석열이 탄핵에 찬성한 후보가 2명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반으로 딱 쪼개져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양쪽에서 각자 하나씩 올라오지 않을까. 한 명씩. 네. 자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 하나,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후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2인이 최종으로 누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뭐 누가 올라오든 누가 후보가 되든 어쨌든 한덕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국민의힘 경선을 우리가 이렇게 뭐 팔로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야, 한덕수 제가 어제부터 계속 후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까? 저도 예. 모르게 한덕수 대행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출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명태균 씨 서울 고검 출석 현장 저희가 오마이 TV가 생중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아마 명태균 씨가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지켜보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덕수 이제 거부권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을 하죠. 그렇습니다. 4월 30일에 출범. 내일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의원님 내일 선대위 합류하십니까? 그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세요? 제가 이제 경선 캠프에 공보 단장을 했지만 네. 이제 27일 후보 선출과 동시에 해체가 된 것이고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누가 선대위에 들어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는 저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요. 근데 전화기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덕수에 대한 언론의 기사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놀란 게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23년 하면서 많은 선거를 봤는데 아마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캠프, 네. 돼가는 캠프는 뭔가 다르다 하는 걸 항상 느껴요. 근데 이번 이재명 캠프가 너무 질서가 잘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내일 선대위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후보, 그다음에 당 지도부 여기서만 알게 되는데 어디로든지 무질서하게 흘러나오는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질서가 잘 잡혀져 있고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작은 어떤 징후지만 거기에서도 민주당의 내부의 모습, 안정된 내부 모습, 수권 능력이 갖추어진 내부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다르다. 훌륭한 공보단장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역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직책을 맡을지는 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여준 전 장관이 이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다르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윤여준 다음은 누구냐? 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할까?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미 박용진 전 의원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어제 아침에 출연했던 그 뭐 방송에서는
그 방송국 관계자들이 윤여준은 선대위원장 이름이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 정도가 이름이 나와서 합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김경수 후보나 네. 뭐 김동연 후보의 원팀은 이미 예정이 된 것이니까 이제 박용진 정도만 소위 비명 행사의 주인공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언론이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박용진 의원만 네. 여기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폭발적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출근하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요. 가서 이재명의 왼쪽을 맡아달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우리나라의 보수 일간지 신문이 네.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면서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런 통합 행보 또 인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호평을 네. 많이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되고 있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 참석해가지고 당 최고위에서 예. 하신 말씀 이런 것들 또 그동안 해왔던 말씀.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후보지만 또 국민의 후보다. 아 맞습니다. 예.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 후보고 바로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거다. 네.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그 뒷말씀에 붙인 것이 뭐냐면 국민의 후보 또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생겨난 그 국민의 힘 네. 여기선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예. 띄어쓰기 예, 국민의힘. 예. 그래서 그 힘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그런 취지로 붙였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네. 또 당연한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도 진짜 정말 큰 정당이고 예. 정말 많은 당원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지만은 계속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후보 또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윤여준 또 박용진 말씀하셨지만 또 보수 인사가 또 누가 들어오냐 오늘 보니까 권오을 전 예, 뭐 의원이 입당 선언이 예정이 돼 있다고 예, 하죠. 지지 선언을 선언이. 먼저 오늘 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오을 전 안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삼선. 네. 저도 잘 압니다만 예. 굉장히 품격이 훌륭한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안동이 고향이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고향인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 이쪽으로 계신 국민들을 더 설득해야 되고 저의 진심을 보여드려야 할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동진 정책, 서진 정책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는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치 점령하러 가는 점령군의 용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대구 경북 영남으로 동진한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서쪽 호남 쪽으로 네. 서진한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의 용어지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통합의 용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이 우리가 확장하고 나아가고 더 설득하고 진정으로 진심을 알려드려야 할 부분 그런 영남권에서 TK 지역에서. TK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북도 TK도 달라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호남은 또 압도적인 지지를 해왔고 제일 궁금한 게 충청 민심인데 의원님 충청 민심 어떻습니까? 네, 충청 민심을 말씀하기 전에 호남 민심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의 공보 단장을 맡으면서 잘 주목하지 않는 우리 지방 언론 있잖아요. 지역 언론, 지방 신문, 또 지방에도 이제 TV 방송이 있죠. 이곳을 한 곳 한 곳 다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100군데가 좀 넘는 그런 지역 언론사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뵀어요. 그 중에 특히 호남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호남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호남의 그 목마른 지역의 어떤 그런 발전 비전도 약속만 하고 지켜주지 않은 것 같고 그러므로 이제 민주당 니네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고 믿지 않겠어. 아. 다음 내년 지방선거 때 두고 보자. 다음 총선 때 보자. 막 이런 말씀들을 그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네. 많이 하셨어요. 언론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호남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호남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저 내란 수계가 일으킨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찍어줄 거야. 이재명 찍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 예, 그래서 예. 호남 정말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고 제가 네. 느꼈던 이것을 우리 호남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거기서 사시고 계십니다만 예. 정말 하나가 돼서 이재명 어떤 후보와 민주당의 지도부에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호남의 소외와 호남의 신뢰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충청 민심 물으셨으니까 충청 민심 예, 궁금합니다. 충청은 이렇습니다. 지난 예. 대선 때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서 내가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사실은. 사기를 쳤다. 예. 아니 여태까지 저도 정치를 23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주 출신이라는 것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능해서 그럴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친께서 예.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누구도 예. 알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서 공주의 아들이고 예.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해서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전국이 0.73%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고 윤석열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충청도를 보면 충남은 한 6% 포인트를 넘게 졌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충북은 한 5%대 차이로 차이가 났어요. 대전도 민주당이 유리하게 자주 이기는 곳인데 3%로 졌어요. 세종 한 군데 빼고 예. 이렇게 하면 충청권 전체가 그 충청의 아들론에 먹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예. 이 스윙보터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과정에서 네. 충청의 자존심이 상했죠. 하하. 예. 그러나 이 상한 충청의 민심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그렇듯 이번엔 저쪽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찍어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 미래를 잘 살려줄 건데 네. 그래 윤석열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윤석열을 찍은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그러나 또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누가 잘 이끌어 줄지를 모르는데 그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찍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충청 민심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민심이 그렇듯 충청의 민심을 정말 엄중하게 보고 우리를 찍어주실 거야라는 망상적 기대를 버리고 네. 실질적인 어떤 민심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겸손하게 다가가서 어떻게 충청의 미래를 그리고 이번에 입었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드리고 어떻게 미래로 유능하게 갈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 민주당인지를 처음의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래서 앵커께서 예. 질문하신 답에는 충청의 민심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다. 예. 의원님이 열심히 또 뛰시겠네요 선거 때. 그래야죠 당연히. 네. 할 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네. 내란을 저지른 예. 이 윤석열 내란 수계 지금 뭐 풀려나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당에 아직 1호 당원이라는 그 정당에 표를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충청 민심은 또 우리 저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요거 꼭 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마이 TV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구독자야말로 깨어 있는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 갖고 싸우겠냐면 네. 윤석열이 거짓말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하려다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평안히 잠들어 있는 한 시민의 집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한테 들켰거든요. 제압을 당했어요. 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집에 강도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집 저 가족들이 잘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러 왔다. 네. 앵커들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예, 윤석열이 네. 비상계엄을 해서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지금 명태균 지금 네, 출석하고 출석 있습니다. 현장 저희가 명태균 보고 입에서 있습니다. 나올 불법 뭐 공천 네. 개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비상계엄 안 했어도 탄핵될 그럼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탄핵을 했다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짓말을 댄 게 뭐냐면 1.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계엄했습니다. 2.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계엄을 했습니다. 네. 3. 민주당이 원자력 예산, 체코 원자력 수출 예산까지도 90% 이상 삭감해서 계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국민은 착하십니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정색을 하고 쓰여진 담화문을 들고 나서 읽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은 OX 분명한 거, 이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 OX 문제를 윤석열은 토론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한 번도 증액도 안 하고 삭감한 예산만으로 통과시킨 게 역대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뒷받침하고 나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비상계엄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비겁한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했던 거짓말 변명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삭감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에 올해 25년 677조입니다만 그중에 평균 5조 8천억, 5.8조 원 정도를 삭감해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그 평균 예산도 안 된 4.1조밖에 삭감을 못 했어요. 전체 예산이 0.6%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서 계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팩트 예. 체크를 그러니까 국민께서는 예. 계엄 때문에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했어. 그러면 민주당이 한 600조 중에 한 100조는 삭감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평균 5.8조를 지난 5년 동안 국회가 삭감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국회는 4.1조밖에 삭감하지 못했다. 두 번째,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특활비 100% 그 얘기를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는 아무 증빙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안을 제출할 때 그래도 100% 어디다 쓸 거라고는 안 하지만 국회에 랜덤으로 그래도 한두 군데는 여기는 뭐에 쓸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을 소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야당이 경고해서 이렇게 하면 네.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소명해라 하던 대로. 자,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과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국세청은 하던 대로 그래도 몇 장 냈어요. 그래서 100% 특활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대통령 비서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다. 그래서 한 것이죠. 예. 네, 명태균 씨가 지금, 지금 막 가고 서울 있습니다. 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언론 앞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죠. 예. 어디 언론사예요? 저 MBC입니다. 그래 여기는 TV 기사입니다. 그래요. MBC가 요새 인기가 많은가 보네. 예. 당건이라서. 예. 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조사 어떤 부분 위주로 진술하실 계획인가요? 아, 물에 들어가봐야 물의 깊이를 알죠. 모르는데 오라니까 왔죠. 오 시장 관련해서 새롭게 진술하거나 제시하실 증거 있으실까요? 예.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남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일곱 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네. 공천 개입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인들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직접 질문이 있었나요, 그동안? 제가 교도소 생활 한 145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수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공천 개입 관련해서요? 예, 공천 개입.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포항시장이나 이런 부분 다른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관련된 의혹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제 전화기에 그 황금폰에 한 60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화번호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예. 문충은 씨고 전 몰라요. 예. 박영진도 모르고 안동에서 돈 받아 어저께 아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올리셨는데 그분들이 뭐 2억을 뭐 줬다. 청와대에 뭐 1억이고 3천만 원은 이준석 예? 관련된 비용이고 7천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다. 2억을 줬다 하는데 그 사람들 연락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했잖아요. 그 명태균이 받았다고. 예. 그 연락은 했는데 연락처 저장하지 연락처가 자체가 없어요. 저 연락한 내용이 없고. 연락한 기억도 없으시고요. 아니 없는 걸 무슨 기억이 없어. 왜 자꾸 이렇게. 정강남 수석 관련해서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연락한 적도? 아니 만나질 않았는데 무슨 연락을 해. 아니 어디 기자인지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TV조선 기자입니다. TV조선 네네. 기자인데 TV조선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가 보구나.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대질신문 네. 뭐 안 하신다고 좀 밝혔는데 누가요?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약간 진술 거부하신다고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은 대질신문 했을 때 자기 의사나 여러 가지를 잘 밝혔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7, 80%가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 그냥 주장하는 내용을 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예, 좌파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왼쪽 눈으로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우파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세상 봅니다. 표적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박범계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4선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하셨는데 양눈을 뜨고 세상 정치를 해라. 외눈박이 정치인 하지 마라. 좌파의 대통령, 우파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게 6월 3일 날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네네. 물어보세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님과 이제 대질 신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진술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실이 왜 엇갈립니까? 기억이 엇갈리겠죠. 예, 그러면 서로 간에 맞춰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다, 진술이 다 제대로 다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6개월 만에 미디어 앞에 서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 통께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저한테 오신 분들은 다 제 고객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 두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다가 기분 나쁘면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안타깝다. 예, 그런 말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과거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네.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네. 도와달라는 부탁 받았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관련 진술도 그동안 검찰에서 하셨을까요? 그건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좀 개입했다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얘기하면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거를 보고 관점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또 많이 있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참 그게 안타까웠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하는 걸 다 써줘요, 조서에. 그러니까 제가 왜곡되게 어떤 얘기를 뭐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론사들처럼 그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쓸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서에 남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의견 타진한 거고 제가 그 박범계 장관이나 다른 분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럼 박한수 시장님이나 홍남표 시장이 불러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 제 입장이 그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수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검찰이 명 사장님 다시 부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이나 이런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100여 명 넘게 받았을 건데 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의혹을 검찰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 황금폰에 나온 전화기에 파일 자체가 한 60만 개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물어볼 거 있어요? 끝나고. 그러면 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예. 시켜줘야 되지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하는 이제 녹음도 예. 존재하는데 시켜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실까요? 이인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인선 공천에 대해서 뭐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접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가 난 바가 있어서.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가 나와서 나온 견적서, 예, 홍준표 그 시장한테 청구했다는 그 견적서대로 입금이 들어왔습니까? 그 견적서대로 세금 신고가 돼 있나요? 저도 그러면 오늘 견적서 하나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10억을 한번 견적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확인도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인구 5천만에 소득 수준 3만 불 넘는 나라 이 세상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국에서 통장 내역, 예? 그 다음에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A4 용지에 자기 임의대로 써서 얼마 받았어요. 제 전화기에는 박영준 부시장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사무실에서 현금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 가보시면 이인선 의원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표가 2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 수표 줘야 하면 나온다. 수표를 찾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차용증도 다 찾았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확인 절차 해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공익제보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번이 아니라 거의 100번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데도 기사가 다 실어줍니다. 검증도 안 하고. 예. 아니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한 내역이 회계 신고가 됐는지,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예? 확인도 안 해요. 전화 몇 통하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예? 그리고 뉴스를 실는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첫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145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제 세 여식이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집안이 거의 파탄 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는 그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예, 집사람하고 애들이 불면증이 걸리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예, 어제도 제가 불기소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국가의 산단에 땅을 샀으면 김태열, 강혜경이가 정보를 주고 김태열이 짓고 변치규하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의혹 제기한 게 제 의혹입니까? 자기들의 의혹이었습니까? 결과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불기소, 무혐의가.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는 거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귀여운 3명의 여식에게 상처를 준 오세훈 시장에게 예, 오세훈 시장을 꼭 잡으러 여기 오늘 서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도 지금 홍준표 시장도 하고 있는 거 공개정보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지금 스픽스에서 끝없이 거짓 뉴스를 풀고 있는 스픽스 정계환 그 다음에 노영희 그 다음에 김태열을 사주한 민주당의 노정면 그리고 여사가 궁금하다 강혜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사가 궁금하다. 아니 오세훈과 송영길이가 조사하는데 왜 여사가 궁금합니까? 30%인데 왜 경기도도 궁금하다.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서울 고검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하고 있는데 너무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시 저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기억에 딱 한 가지 가장 남는 것은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오세훈 잡으러 왔다. 뭐 이거 같고요. 그리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런 얘기를 또 홍준표 지금 현재 경선 네. 후보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증거 관계가 뭐 확실치 않다라는 견적이다? 취지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자기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본인의 말대로 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본인이 이제 본인 말대로 145일간 네. 감옥 생활도 했고 이제 뭐 더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국민적 의혹을 이제는 다 밝히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네. 뭐 그런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예. 이게 명태균 씨 얘기 듣다가 의원님 시간을 충분히 좀 저희가 이제 소화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네네. 아쉬운데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듣기로 하고 네. 자, 이 이재명 후보 이 경선 캠프에서 공보단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내일 발표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 하실지 저희가 기대가 좀 되는데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깨어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이십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정치를 지켜주시고 이 내란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말하면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말 국민과 함께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 그리고 민주당은 바로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